데블스 플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누가 들어왔더라? 규현님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규현님 오는 거 보고 아 약간 이분은 약간 예능캐구나. 무조건 예능캐구나. 근데 그래도 규현님이 예능캐인데 조금 머리 좋은데 입담도 있는 사람을 나오게 했구나.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지영 아나운서님이 나옵니다. 요정재영 정지영님 있잖아요. 그분의 그 유튜브에 나온 걸로 아 이런 분이 있으시구나. 되게 예쁘신데 똑똑하고 아나운서신의 박식하신 분이구나. 약간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죠. 두 번째 출연자까지 좀 아는 분이 나와서 되게 좀 반가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최원준 모델인데 진짜 나는 이분을 보고 이제 느낀 게 요즘에는 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잘생겼을까? 기럭지도 되지 얼굴도 되지 머리도 되지 나 너무 육각형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많다는 게 너무 느껴져. 이런 프로그램 볼 때마다 꼭 머리 좋은데 잘생긴 사람들 나오잖아.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윤소희 님이 나오는데 소개할 때 제일 집중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사람 근데 되게 조용한데 조용하면서 되게 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었어. 그런 캐릭터 있잖아. 조용히 플레이하면서 되게 강한 사람들. 그리고 저 세븐아이 님이 나옵니다. 포커 플레이어이시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나왔는데 약간 인상이 너무 센 거야. 이 사람 이 게임판에서 좀 비호감 플레이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첫 인상은 안 좋았어. 그룹 활동을 할 때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그리고 이제 승현님이 나오죠. 처음에 또 이분을 보고 그 생각을 했지. 진짜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면서 똑똑한 사람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그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규. 얘도 보면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연애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다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님이 나와요. 아주 러블리한 우리 이제 이 데블스 플랜의 응원단 같은 그런 이제 맑고 쾌아랑 우리 추님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추님이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약간 치어리더 단장 같은 사람으로 뽑은 거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좀 숨겨진 추님의 재능이 있나?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어떤 뭐 맨사 이런 데를 가입하셨었나? 이런 걸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전혀 없으니까 뭐 소개하는데 그냥 가수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저 추님은 뭔가 반전이 있을까? 약간 그러면서 좀 보기는 했어. 그리고 일단 추님이 나오는 순간 너무 그 세트장이 너무 밝아지는 걸 보고 이 추님은 좀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마 추님은 적어도 1라운드에서 그냥 탈락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들 너무 쟁쟁하니까. 나는 그 생각을 그냥 미리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티노님이라고 나는 모르는데 이제 보드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게임이 나와도 잘하겠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그 시청자분께서 이런 류의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보드게임 관련돼서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드게임을 장악하고 있는 티노님에게 정말 유리한 게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은유님이 나옵니다. 이제 손은유님. 이제 이분은 정말 처음에 뵀을 때 솔직히 되게 플레이가 기대되긴 했는데 눈에 띄진 않았어. 딱 처음 나왔을 때 뭐 대단하신 직업을 가지고 계시긴 해요. 근데 그 로펌 변호사신데 약간 뭐랄까 그냥 딱히 약간 소희님처럼 그냥 이제 소개를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느낌?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분이 대학생이요. 대학생인데 박상현님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박상현님이 또 엄청 최연소야. 지금 제일 여기 데블스 플랜 2에서 그 게스트 중에서 가장 젊은 어린 피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도 딱 봤을 때, 아, 약간, 아, 잘하겠다. 이 생각이 그냥 무조건 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이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김하린님이라고 의사래요. 의사인데, 이분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예뻐, 마스크가. 그래서 약간 내 데이터상 예쁘고, 좀 의사나 변호사인 분들은 이 약간 게임 플레이를 잘 못하고 좀 그냥 정치질만 하다가 떨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도 그러려나? 그러고 이제 나는 아무래도 지니어스도 받고 뭐 피해 게임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뭐 그러다가 떨어지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하고 이제 딱 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외국 분이 나오시죠. 저스틴 민 님이라고 이제 배우분, 이제 외국인, 한국계 미국인 배우분이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나는 처음에 나왔을 때, 뭔가 끝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은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피해 게임에서 후지 미나님이 나와요. 후지 미나님이 이제 일본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이 한국어를 읽어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고충이 있어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표적이 되더라고. 그렇게 계속 실수하고 한국어 그 자막 같은 거 잘 못 읽어가지고 막 잘못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저스틴민님을 보면서 저스틴민님도 약간 그런 후지미나님, 피해게임 후지미나님처럼 되겠구나. 뭔가 그런 꼴이 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분이 이제 이세돌님이죠. 이세돌 때문에 이 데블스 플랜 보는 사람이 많았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느끼기엔. 왜냐면, 근데 데블스 플랜 이세돌? 이 사람이 거의 우승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죠. 근데 이제 이세돌님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잖아. 그니까 계속 그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이세돌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긴 했어요. 듣기 싫다 이건 아니고 자꾸 튀어서 그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 하나의 음률이 하나씩 튀는 거 있잖아. 튀어서 들리는 거.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어그로가 많이 끌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세돌님 나오고 끝이에요. 이제 라인업이 끝인데 이제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뭔가 처음에 이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그 도둑과 경찰 게임을 했거든요. 도둑 경찰 그리고 비리 경찰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 경찰들이 이 도둑을 잡아야 돼요. 그 뭐지? 지하철 노선도 같은 데에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이제 레드 팀, 뭐 어쩌고 팀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팀이 이제 합심을 하는 것보단 각자 이제 팀에 비리 경찰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도둑들은 그 비리 경찰이랑 그 암암리에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이 팀들이 이 그냥 경찰들이 자기들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처음에 나는 그 비리 경찰 의심했던 사람이 약간 규현님도 의심을 했어. 규현님이 뭔가 의심을 처음에 했는데 너무 플레이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규현님 같은 경우는 되게 플레이를 열심히 하시는데 설마 비리 경찰일까? 나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규현님 옆에 있었던 강지영님이 너무 의심이 되는 거야. 근데 또 강지영님이 유우님께서 처음에 소희님이 도둑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희님한테 너네 팀에 도둑이 한 명 있다라는 거를 귀팀에서 들은 거야. 근데 그 은유님이 그거를 듣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지. 근데 규현님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강지영 아나운서 같은데, 근데 강지영 아나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비리 경찰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단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닌가 싶은 거야. 그래서 강지영님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플레이가 이제 진행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레드팀이 자꾸만 트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레드팀이
비리경찰인 것 같은데? 레드팀에 비리경찰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얘네들 왜 이렇게 트롤하지? 하고 의심을 했는데 의심을 하는 중간에 자꾸 도둑들이 그거 바람을 넣어요. 도둑 중에 그 티노님이 도둑이었거든? 티노랑 소희님이 도둑이었잖아. 근데 그 티노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블루팀한테 자꾸 의심의 씨앗을 심어줘요. 그, 야, 너네 추가 그 비리경찰이야. 막 이러면서 거짓 그 정보를 흘려요. 그쪽에게. 그래서 이제 막 강지영 아나운서가 계속 의심을 해요. 춘님인가? 근데 그렇게 춘님이 비리경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솔직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닐 거야, 설마. 이러면서 이제 다들 추님을 의심하면서도,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도 아니겠지라는 게 더 컸어. 근데 어쨌든 은유님은 그러니까 그 팀에 블루팀에 비리 경찰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추님을 의심을 했나? 추님을 의심해요. 추님이 계속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고 너무 결백하게 정말 그 추님 보면은 거짓말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맑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추님이 비리 경찰이었다면은 너무나 티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연기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비리 경찰이 아니니까 너무 결백한 거야. 그래서 은유님이 그럼 누구지? 그러다가 강지영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아니라고 해. 그렇다면은 규현이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데 이제 규현님이 거기서 이제 계속 억울해하다가 말실수를 하나 하죠. 비리경찰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비리경찰이 없어 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여기 없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 없다는 거를 더 좀 주장하고 싶었던 이렇게 말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은유님이 그거를 딱 캐치하고 야, 너가 만약에 비리경찰이 아니면 여기 없다고 안 하고 너가 비리경찰이 아니라고 하겠지라는 거를 이제 딱 집어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은유님이 거기서 더 약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라운드가 진짜 너무 야속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 제일 없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은유님의 말을 저 사람이 그걸 잘 집어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님들이라면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과 믿음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은 은유님을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자기 이제 뜻대로 가는 거야. 수표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도둑을 못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비리경찰을 맞추면 그래도 피스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범인이 비리경찰이 밝혀지는데 규현님이랑 형규님이 비리경찰이었던 거야. 근데 아무도 못 맞춘 거지. 비리경찰이랑 도둑과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잘 속여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그들이 잘 속인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레드팀이 그 현규가 그 비리경찰이라는 건 알지만 도와줄 테니까 우리들 살려달라 나중에 좋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드팀이 트롤을 했던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1차 반전 미쳤다 이러고 다들 미친 이러면서 다 끝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야속한 생활이 펼쳐지죠. 감옥동과 이 생활동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정말 이게 좀 나는 이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원래는 이런 프로그램은 그 데스매치라는 게 있어야지 탈락자가 그 누군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뭐 생명의 증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감옥동에 가면은 이 시스템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감옥동에서 생활을 하면은 완전 사람이 피폐해지거든? 진짜 사람이 피폐해질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먹는 것도 이제 얼마 안 주고 아침에 죽 나오고 저녁 때 빵이었나?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감옥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계속해서 싸워야 돼. 하루에 2탕을 뛰어야 돼요. 머리를 2탕을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지치고 힘이 없어질 게 뻔하잖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아니면 중간에 감옥동 사람들이랑 이 생활동 사람들이랑 피해게임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획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뭔가 왠지 감옥동 사람들을 더 응원하게 되고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거지들이랑 부자가 있으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들을 더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냥 데블스 플랜 보면서 감옥동 사람들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감옥동 사람들이 왠지 짠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거를 언제부터 느꼈냐면 이 감옥동에서 있다가 당연히 저 사람들도 다음에 생활동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고착돼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면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생활동에 있는 사람이 게임하다가 결국에는 한 명씩 이제 들어가요. 보내져요. 감옥동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이미 한 2화 때부터 생활동 사람들이랑 감옥동 사람들이랑 이제 이미 그 편이 나눠져요. 그때부터 나는 이 정당함과 평등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첫 판부터 운명이 그냥 갈려버린 게 아닌가. 나는 거기서 조금 재미가 없었어. 감옥동이랑 생활동이랑 좀 바뀌거나 아니면 반전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하게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진짜 게임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감옥동 사람들이 올라가겠지.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감옥동 사람들이 생활동으로 가서 조금 행복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와, 그리고 그 감옥동 사람들끼리 싸우게 시키는 게 너무 투기장 같고 너무 야속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추가 떨어져요. 추가 떨어져서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첫 타에는 추가 떨어질 때 그냥 뭐 당연한 거였다.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약간 점수도 먹고 이럴 때는 추를 좀 응원하게 됐거든? 이렇게 내가 나의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야. 괜히 좀 반전을 보여줘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라는 거에서 약간 살짝 식기는 했어. 그리고 감옥동에서 그 그런 거를 이제 숨겨져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 피스 보상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것 게임들을 숨겨놓잖아요. 이 제작진들이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데블스 플래닛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야 분명히 이 감옥동에 뭐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찾아요. 막 찾아. 처음에 그 빨간 드레스 그 언니가 빨간 드레스 언니라고 할게요. 왜냐면 게임 내내 빨간 드레스 입는 그분 있잖아. 그 언니 캐릭터가 너무 웃겼어. 게임할 때마다 감옥동에서 게임할 때마다 항상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원래 이제 죄수복을 주거든. 감옥동에 가면은. 근데 이제 평소에는 감옥동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다가 게임만 하면은 이제 자기의 이제 드레스를 입는데 하필 그게 빨간 드레스인 거야.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감옥동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니까 이제 메인 매치 때 계속해서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약간 무섭다고 하는 거야. 그 캐릭터가 되게 웃겨요. 보면 알아. 약간 말투도 되게 특이하고 발음도 되게 특이하신데 너무 귀여워. 귀여워.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이거 봐야 돼. 게임도 되게 잘해. 머리가 되게 비상하시더라고. 게임적으로도 되게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3화 중간에 그 맨홀 뚜껑 바닥에 있는 맨홀 뚜껑을 찾아내요. 맨홀 뚜껑이 뭐냐? 그게 이제 히든 문제인데 내가 뭔 말하고 싶었냐면은 그 빨간색 드레스 언니가 그 감옥동에서 그런 이 힌트의 제일 키가 되는 키를 찾아요. 처음에 우연히.
문에 달려있는 자물쇠로 이제 맞추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거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먼저 찾아내신단 말이야. 되게 똑똑하게. 바닥에 이제 장판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누가 봐도 사실 거기에 히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야, 너네 다 주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너네가 먹어? 이런 식으로 좀 설치를 해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찾아내는데 어렵진 않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뜯어내고, 이제 막 암호를 막 풀어내요. 그래서 단서가 뭐였더라? 다가오긴 하지만 절대 오지 않는 것은? 이게 문제였어. 다가오긴 하지만 결단코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약간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정답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막 이게 미래에 관련된 게 뭐가 있지 했는데 그 언니가 풀어내는 거야. 딱 투모로우. 글자 수도 딱 맞아. 근데 그거 너무 안타깝게도 그 히든 미션에 가서 너무 당황을 하시는 바람에 탈락을 해버리는 거야. 하셨습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뭐 때문에 탈락을 했는지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뭐지?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저렇게 떨어졌지? 저렇게 머리 좋은 친구가? 그냥 바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3화 만에 떨어집니다. 그냥 하루 만에 플레이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당황스러웠어. 아니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가버리신다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화가 되는 순간까지도 감옥동 멤버들은 계속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너무 열받아.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 시기에 이입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언제 올라가? 생활동 애들 너무 꼴 보기 싫다. 쟤네들 언제까지 저런 특권을 먹을 거야? 약간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 생활동에도 그 히든 문제가 있어요. 보상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소희님이 그걸 알아내는 거야. 알아냈어. 너무 멋있게. 너무 똑똑해. 그래서 약간 현규님이랑 소희님이랑 되게 이미지가 되게 겹치기도 하고 둘 다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되게 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결승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딱 확신이 됐지. 이때 현규님이 결국에는 이 히든 문제를 풉니다. 그 문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기사의 여행이라고 그 체스판에 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6 곱하기 6 정사각형을 다 채워야 돼. 6-6이랑 7-7을 다 외워서 들어간 거야. 거기에. 난 그때부터 약간 얘는 진짜 무조건 결승 가겠다. 난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되게 응원하는 것까진 아니었지만 가겠다. 근데 누구랑 갈까? 이세돌님이랑 가려나? 이러면서 좀 거기서 이제 약간 들떴지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또 이세돌님이랑 붙으면 되게 재밌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8 곱하기 8 문제를 현규님이 안 풀고 들어간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7-7까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8 곱하기 8까지 나와서 약간 현규님이 처음에 당황을 해요. 결국에는 해냅니다. 그거를 거의 원래 그 1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자기가 다 외웠던 6-6이랑 7-7을 5분? 5분 만에 다 풀고 한 10분에서 5분 안에 다 풀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8 곱하기 8 그 문제를 푸는데 다 쓰는데 마지막에 결국에 한 몇 초 남기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결승 가겠다, 이 사람은. 약간 그 생각을 했어. 그냥 그때 당시에 누가 생각해도 다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시청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보상이 주어져서, 그 현규님 말로는 그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 갔을 때 자기한테 좋은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얻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녀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감옥동에서는 팀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은유님이 내가 봤을 때는 잘한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이게 감옥동 사람들이랑 되게 으쌰으쌰해서 좀 생활동 사람들을 이제 쳐부수자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은유님이 거기서 야 우리 셋이서 살자 하면서 이제 약간 거기서 세돌님이랑 저스틴민님을 좀 팽시켜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은유님을 되게 끝까지 살아남고 좀
재밌는 캐릭터라서 좀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시는데 내가 본 은유님은 너무 감옥동에 있을 때부터 그 감옥동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하질 못했고 오히려 본인이 이게 좀 그런 게 본인끼리 팀을 만들고 싶어 했었어. 그래서 좀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다고. 그래서 5화가 됐고 감옥동 사람들이 이게 자꾸만 생활동 사람들한테 밀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피스적으로도 밀리고 너무 밀리니까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야 히든 미션 꼭 깨야겠다. 근데 누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감옥동 사람들이 일단 피스로는 생활동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속해서 그 생활동 사람들은 피스도 계속 쌓이지 뭐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는 게 없고 자꾸만 그 사람들 뭉쳐서 계속 이 게임 이기는데 길이 없잖아요. 이길 길이라고 한다면은 피스밖에 없지 않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동에서 한 명씩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 와중에 피스를 많이 얻어야만 어떻게든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도 내가 들어갈래 이러다가 그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로 그 들어갈 사람을 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현준이었나? 현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현진님인가? 그분이 들어가서 첫 그 히든 미션 하다가 그냥 바로 광탈해버려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되게 어려운 거구나. 절대 이거 못 푸는 건가?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주님이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히든 미션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 미션을 보고 좀 자신 있었던 게 내가 만약에 히든 미션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나 무조건 풀어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문제가 뜨는데 Find the key 나는 그걸 딱 보자마자 앞에 막 그림들이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뭐 여우도 있고 뭐 얼음도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저기서 앞 글자만 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생각에 못 미쳤나 봐. 왜냐면은 그게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우물 안에 완전 폐쇄된 우물 안에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는 거야, 물이. 그 압박감, 이게 게임 자체는 쉬운데 그 엄습해오는 압박감과 공포감이 있었다면 나도 솔직히 장담은 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게임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냥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할 수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약간 감옥동 사람들한테 일부러 문제를 쉽게 주려고 낸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무 쉽게 주면 안 되니까 약간 조금의 이제 장치를 해놓자라고 해서 이제 제작진분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막 자꾸만 막 생각을 하다가 현주님이 나처럼 똑같은 생각을 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약간 find the key 하면은 F fox 거기 여우가 있었거든. 그럼 fox의 앞 글자는 F지 이러면서 이제 ice의 앞 글자 I지 이러면서 N의 앞 글자 nose 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또 맞춰 가시는데 이제 거기 물이 차오르니까 밑에 막 이제 들어가서까지 이제 막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와 근데 압박감이 진짜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면서 근데 솔직히 진짜 승현님 그거 못 풀고 떨어진 거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현주님이 결국에 피스 보상을 다 가져가십니다. 근데 이게 꼴보기가 싫었던 게 현주님이 그걸 따고 나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감옥동 사람들한테는 한테 좀 약간 등을 돌리는 게 보이더라고 플레이 스타일이. 그래서 그때부터 배신을 하기 시작하죠. 그 생활동 사람하고 붙어 먹습니다. 현규랑 말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죠? 처음에는 감옥동 사람들이랑 그 생활동 사람이랑 그 나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구도가 좀 웃기게 바뀌어요. 세돌님이랑 스티븐민이 아닌가? 아무튼 그 외국 배우분이랑 그 둘이 솔로로 남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둘이 연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팀끼리 모였는데 이게
그때부터 이제 팀이 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견고한 팀이 정해지기 하잖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세 명이 나가리가 또 되거든. 거기서 이제 이세돌님, 스티븐민 맞나? 아, 그 이름 까먹었어. 아무튼 그 두 분이 이제 솔로로 이렇게 남고 이 세 명이서 남는데 그 세 명이 이제 은유님이랑 세븐하이님이랑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 이렇게 세 명에서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세 명까지 팀을 먹고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도 당연히 이렇게 세 명으로 팀 먹고 다 같이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소통이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지, 그 세 명이.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플레이를 했는데 난 여기서 좀 답답했던 거는 아니 좀 너무 이게 사람들이 물론 이 데블스 플랜 2 자체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 플레이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구조인 그런 분위기가 된 건 알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세 명이서 있었다고 할지언정 머리를 못 굴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약간 자기들의 역량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니어스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소수 연합이더라도 머리만 좋고 플랜만 좋으면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이다가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 나머지 떨거지가 된 세 명이 다수 연합에 좀 많이 밀려서 자기들의 머리도 못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바로 다시 감옥독에 가버려요. 근데 여기서 더 좀 꼴보기 싫음이었던 거는 이세돌님이 바로 탈락을 해버리죠. 원래는 이세돌님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서 이 데블스 플랜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세돌님이 여기서 떨어져요. 누구한테 떨어지냐? 현준이한테. 그 피스를 이제 그 히든 미션을 해서 10개를 받았던 걔가 이제 그 뭔가 그 자기는 이제 감옥동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이세돌님을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좀 이게 너무 원래는 그 현준님이 이세돌님을 떨어뜨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현규님을 떨어뜨리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현규님이 그 이제 히든 미션 보상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승 후보니까 왜냐면 히든 미션을 깼다는 거는 우승 후보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좀 그렇게 고민하는 듯 싶었더니 갑자기 그냥 이세돌님을 확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좀 거기서 엥? 약간 싶었어. 이세돌님이 떨어지는 순간 보기가 확 싫어지는 거야. 쇼츠 같은 거 보니까 이세돌님 떨어지고 나서 하차했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그때부터 이거 너무 재미없다. 무슨 뭐 데스매치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그냥 바로 집에 보내버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아쉬웠던 편이 이제 5화. 근데 이제 열받게 생활동 사람들은 너무 팀워크가 좋아.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자기들끼리 다 분배가 돼 있어. 막 머리 두뇌 있는 사람부터 플랜 짜고 막 무슨 다 통솔해서 정리하는 사람 티노님 있고 막 뭐 머리 두뇌 영석하는 사람들 현규 소희 이렇게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승 후보는 여기서 나오려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 감옥동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 뒤바뀔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딱 감이 오잖아. 그래서 좀 거기서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 세븐아이님이랑 강지영 님이 거기서 이제 은유님이랑 같이 이제 감옥동 멤버가 되는 계기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 저 셋이 진짜 세돌님도 떨어지고 이제 저스틴민이랑 이렇게 세 명이 남았구나.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겠구나. 근데 저스틴민님은 너무 솔로 활동을 하니까 저스틴민님도 언젠가는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솔로 플레이를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강지영 아나운서, 그다음에 세븐아이, 은유 이렇게 세 명이 좀 막강했어. 그러니까 서로가 좀 계속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이 게임이 참 잔인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화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거는 이 할로윈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신 이후에 이제 빈칸이 있잖아. 근데 그게 왜 빈칸일까라고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이제 피창 그 있잖아. 멤버들 이렇게 카드가 짜자작 있는데 여기 마지막 두 칸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두 줄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싸울 수 있다. 라고 이 룰이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숙지를 안 한 거야. 이게 약간 만약에 나는 좀 그래. 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보고 뭔가 허를 찌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다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그거를 발견하고 실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약간 지니어스 멤버 중에 막 약간 상위권 있는 사람들 있잖아. 막 오현민, 뭐 홍진호 아니면은 뭐 유리사 같은 분들은 되게 디테일한 거 다 되게 챙기는 편이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 룰을 이미 숙지하고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에 플레이가 너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못 찾았던 이유는 서로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놓쳤던 것 같아. 결국 그 감옥동에서 생활동이랑 플레이했던 저 하린 씨 빨간색 드레스 언니가 이제 가버리죠. 마지막 그 게임을 하는데. 아 맞다. 그리고 규현이 그 처음에 그 단서 찾아냈구나. 그 찾아낸 것도 되게 그거긴 해. 눈썰미 되게 좋아. 근데 그 규현이 너무 처음에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잊었어. 나도 지금 별로 규현이 그걸 찾았다는 거에 대한 그게 없었잖아. 아, 그리고 7화에 이 보물섬이라는 그 미션이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소수연합, 그 저스틴민이랑 그 세븐아이님이랑 은유님이랑 강지영님이랑 또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역시나 이 생활동 사람들의 이 지능 그리고 게임력 이런 거에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봤는데 그 저스틴 민 님이 제일 못해서 그냥 거기서 탈락되시고 이제 감옥동에 가서 플레이를 하는데 결국엔 그 감옥동 게임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생활동 입장에서는 보낸 건데 결국에는 그 세 명이 거의 다구라듯이 해가지고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티노님은 거기서 결국 그거 나가리가 되시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감정 몰입이 시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안 본 사람들은 못 볼 거야. 나는 이런 좀 인간 심리적인 거랑 두뇌 싸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너무 나랑 이런 프로그램 너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참가한 사람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가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반전이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구화를 시작합니다. 현규님 빼고 나머지가 다 뭉칩니다. 여기서 제일 위협되는 사람이 현규님이니까. 왜냐면은 처음에는 현주님은 피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현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 라운드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현규를 좀 따시킵니다. 따시키는데 나는 거기서 좀 열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플레이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플레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현규님을 막 쥐어패면서 린치를 하면서 그 잘난 현규님을 린치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잘하다가 이 중간에 이 현주님이 원래는 알고 보니까 은유하랑 계속 말을 맞추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현주님이랑 현규님이 같이 동맹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현주님이 이렇게 와버린 거죠. 현주님이 이렇게 와서 배신을 하게 된 그림이 된 거야. 현규님을. 원래는 이제 세븐아이님
감옥동 팀이랑 그 생활동 팀 2명, 규현님이랑 소희님이 2명이 같이 플레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갑자기 이 생활동 팀들이 이 현규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 측은지심이 드는 거지. 왜냐면 같이 서로 생활을 해왔고 자기네들끼리 나름의 그 이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현규를 린치하는 게 마음에 안 좋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규현님이랑 소희님이 마음이 약해진 거야. 우리가 과연 이렇게 현규를 추하게 어? 가뜩이나 그 현주님이랑 같이 팀하다가 그 나중에 팽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플레이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세븐아이님이 그래서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근데 이제 뭐 각자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규현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쨌든 그 새돌림을 떨어뜨리고 그 저스틴 민을 떨어뜨릴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 두 사람은 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떨어뜨린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따로 단독 행동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보낸 건데 근데 현규는 지금 자기들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동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감정은 이 감옥동 사람들이랑 하다가 갑자기 약속을 빠그라뜨리는 거니까 감정은 나는 감옥동 사람들한테 더 깊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짜증이 났거든? 쟤네들 또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소희님 막 착한 척 하는 것 같고, 막 규현님은 왜 또 저래? 이러면서 이제 막 나는 거기서 이제 막 감정이 막 극해지는 거야. 보면서 막 감정이 엄청 시게 돼. 근데 이제 한 걸음 좀 뒤에서 보니까 그치. 각자의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거니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약올랐지만 형규랑 그 생활동 사람들이 너무 얄미웠어. 너무 얄미웠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규현님이 그 마지막에 탈락을 하잖아. 탈락을 해서 은유님이 1등을 했어요. 거기서 현규가 히든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두둥 두둥 피스 10개. 와, 거기서 현규가 그걸 써버리면서 제일 1등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와, 거기서 압불싸. 그, 원래는 세븐아이님이 다 설계를 해놨던, 그때 진짜 세븐아이님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반전이 있으니까, 와, 거기서 진짜 몰입이 시게 되는 거야. 와, 거기서 아마 사람들 격분했을 거야. 와, 쟤 진짜 현규 진짜 너무 싫다 이러면서 엄청 욕먹고 그래요. 이게 현구님이 보니까 엄청 욕먹는 게 다수야. 근데 나는 솔직히 현구님의 플레이도 나는 지금은 100% 이해하는 편이고 나는 현규님이 그 데블스 플랜에 굉장히 걸맞는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렇게 막 욕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 나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현규님 너무 플레이 개 잘했어, 진짜. 근데 이제 나는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감옥동 사람들에게 몰입을 시게 하면서 그 현규님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여우 같고 막 야구르고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규님 진짜 제발 떨어지길 막 바라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해서 그 소희님, 규현님은 떨어지고 거기서 열받았던 부분이 규현님이 거의 쓰여졌던 거지. 원래는 규현님이 안 가도 됐는데, 안 가고 그 현규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규현님이 결국에는 그 팀을 이제 도와주다가 중간에 와버려서 규현님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제 거기서 규현님은 모르는 상태로 이제 탈락이 된 거거든요. 규현님 탈락하고 나서 이제 피스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격분했을 거야. 그래서 저 새끼 이러면서 엄청 격분을 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세븐아이님이 거기서 뒤통수 후려맞은 느낌으로 쟤는 진짜 데블이다. 진짜 데블스 플랜에 제일 걸맞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해요. 눈 엄청 커지면서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감옥동 멤버들이 감옥동에 갑니다. 그 은유님, 강지영님, 이제 그 세븐아이님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감옥동 게임 시간이 돼서 그 게임을 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강지영님이 가시죠. 강지영 아나운서님이 가시는데 와 근데 그게 너무 나 그 한 두 번 정도 울었어. 한 두 번 정도 감정이 몰입이 너무 시게 되는 거야. 와 너무 시게 돼서 몇 번을 나눠서 봤거든요. 이 9회차하고 10회차를 보고 나니까 와 너무 힘든 거야. 막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끊고 다시 좀 다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11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11화랑 12화까지인데 11화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좀 이제 내 감정이 좀 이렇게 추스러지면서 아 뭐 현규님의 플레이도 멋있지. 그치? 살아남으려면은 데블스 플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다시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기서 그렇게 부여잡았어. 아마 1화부터 12화까지 쭉 달리신 분들은 현규님을 너무 싫어할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보기 싫었어. 그런 현규님도 너무 플레이를 너무 천재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이야. 아무리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소리를 들어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방법이니까 본인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현규님을 그렇게 나쁘다고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솔직히 현규님 플레이가 사실 막 엄청 정정당당하다? 이런 거라고는 말할 순 없는데, 어쨌든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가 그리고 좀 조종할 수 있는, 소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랑 좀 뜻이 맞았고, 좀 결도 비슷했다고 초반에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현규님의 플레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항상 어떻게 홍진호님처럼 미친 듯이 천재적이고 그러니까 홍진호님이 그렇게 인기가 엄청 많아진 이유가 머리도 똑똑한데 굉장히 그 좀 민심도 챙기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사람마다 다 플레이가 어떻게 다 홍진호님 같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다 그런 식이야. 그럴 순 없는 거니까. 데블스 플랜이라는 게 악마의 계획 약간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주님이랑 이제 은유님이랑 세븐아이님이랑 소희님이랑 그 현규님이랑 같이 이제 배팅 게임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와 근데 거기서 그 현규님이랑 소희님이 거의 하늘이 돕는다는 생각을 했어. 마지막에 결국 소희님한테 몰아주고 현규님을 감옥동에 굳이 구태여 보내는 게 마지막 최종 플랜이었으니까 세븐아이님의 그 자기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어차피 갈 거지만 그렇게 해달라. 소희님한테 세븐아이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하죠. 그래서 소희님도 알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왜냐면은 세븐아이님도 예전부터 계속 소희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계속해서 소희님이 그냥 자기 편 지키겠다면서 그 얘기를 계속 막 번복하고 했잖아. 그냥 그게 미안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현규님이 감옥에 갔을 때 현주님이랑 했을 때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나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이렇게 된 이상 감옥동에 현규가 가게 된 이상 이거는 무조건 현준이가 발악을 해서 현규를 보내버리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현준이는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현규가 이제 그 우승해서 생활동으로 가게 되죠. 참,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세븐아이님이 되게 비호감이었거든? 그런 사람들 플레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갈수록 이제 감옥동에 가는 순간 거기서 시계 그 이입이 되더라고. 거기서부터 아마 사람들이 호감작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누구보다 정의롭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플레이와 역량을 이제 표출해내면서 뭔가 남자답고 상남자스럽게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를 사람들이 또 많이 호감으로
책정했던 것 같고 매너 게임이라고 하죠. 매너 게임. 약간 남자 대 남자. 약간 티노님도 그런 스타일이거든. 티노님도 야, 남자 대 남자. 야, 내가 졌다. 이러면서 약간 승부를 좀 바로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타입인데 현규도 그렇고 현준이도 그래.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다. 약간 이게 있으니까 좀 그게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아. 충돌을 했는데 약간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랑 뭔가 그냥 두뇌적인 게 현규가 더 월등했던 거지. 아쉽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현규랑 소희랑 네,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싸우는데 진짜 나는 그 둘의 플레이를 보고 아, 이 둘이 올라올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플레이를 잘하고 너무 둘 다 똑똑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긴 촬영과 촬영 시간과 촬영 날들에 비해서 솔직히 현저히 이제 떨어졌겠죠. 소희님은 또 보니까 그 위궤양 때문에 또 고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도 잘 써서. 초반에 이게 1라운드 때 좀 실수를 하지만 2라운드 때는 또 현규가 실수를 하죠. 그래서 쌤쌤 되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3라운드에서 소희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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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게 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 사실 두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최선의 그냥 그림을 뽑아낸 게 아닌가. 그 둘이 남았을 때 이제 막 팽팽하게 붙는 팽팽한 브레인들끼리 붙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솔직히 나는 소희님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마지막까지도 현규님은 떨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둘이 너무 팽팽하게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희님이 계산 실수만 안 했다면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조금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희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현규님한테 이끌려 다니는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돼서 본인이 플레이하는데 아 현규는 이때 이런 플레이를 할 거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쌓인 상태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규님이 1등을 했지만 거의 뭐 무승부 느낌으로 팽팽했다. 나는 마지막에 누가 승리를 했냐 물어보면 두 명이 같이 공동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 너무 차이가 없이 둘이 너무 잘했어. 너무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감정 소모가 시게 들어가서 힘들긴 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동 사람들에게 그 반전은 없었다는 게 그게 너무 좀 애통하고 너무 아쉬웠고 한 번쯤은 나는 진짜 아쉬웠던 게 그 은유님이 딱 생활동에 갈 수 있는 드디어 생활동에 간다 이러고 이제 그 모먼트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냥 진짜 그 은유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옥동에서 죽만 먹고 그냥 막 죽 먹다가 닭고기 그거 건더기 큰 거 하나 나왔다고 오늘은 뭔가 운수가 좋을 것 같아 이랬는데 나중에 지고 와가지고는 약간 닭고기 크기가 좀 부족했나 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너무 웃겼고 마지막까지 또 쾌활하게 플레이를 했던 사람으로 꼽자면 이제 그 은유님 거의 감옥동의 여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었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